부산 의육제품공업협동조합은 부산의 대표적 어묵기업이 30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대표 이사장님은 대강 FNC 박기철 이사장님이시고요. 의육제품협동조합 회원사들과의 서로 단합과 어떤 복리정전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있습니다. 저는 4년간 부산 의육제품 사업단장을 하다가 의육제품조합 이사직은 2020년 1월부터 해서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사로 협동조합의 위생적인 어묵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다음에 또 어묵을 수출하는 방법은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어묵 재료 구입이라든지 어묵 품질 검사 문제라든지 이런 걸 상호 협의하고 토의하고 개발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산이 항구 도시이다 보니까 문헌상이나 옛날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1876년 부산항 개항과 더불어서 어떤 외국의 음식 문화가 들어옴으로 해서 어묵도 부산에서 시작되었고 발달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부산 지역에 이주해 오면서 어묵이 더욱 발전하게 되었고 번창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마 어묵하고 좀 비슷한 자체의 어떤 문화하고 합성이 돼 가지고 현재와 같은 어묵하고 조금 다른 형태의 어묵이 그때서부터 내려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선살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를 튀기거나 굽거나 한 이런 음식들이 있었다. 현재와 같이 이렇게 좀 정착된 것은 아마 일제 강점기 때 일본 어묵 문화하고 좀 같이 섞어져 가지고 현재 어묵 문화로 좀 정착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일본은 고등어 전갱이든 붉은 생선을 살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조기 대구 등 흰살 생선도 사용하고 모든 어종을 구이라든지 으깨서 사용하는데 한국에는 소비자들이 좀 어묵이 색택이 좀 붉거나 투명하지 않은 것은 잘 구매를 안 하기 때문에 흰살 생선 어묵을 거진 한 100% 만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로 뭐 조기, 깔치, 대구 이런 흰살 생선이 주로 어묵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붉은살 생선은 잘 먹질 않고 요구를 안 하니까 한국 소비자들이 어떤 식성에 맞는 흰살 생선 쪽으로 발달했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고기 종류하고 어떤 어묵의 형태에서는 좀 차이가 나는데 우리는 흰살 생선을 주로 만드는 이런 형태고 이제 일본은 좀 더 다양한 고기와 상품이 나온다가 예를 들면 일본은 좀 구운 어묵, 찐 어묵, 튀긴 어묵 이런 것들이 좀 고루고루 나가는데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구운 어묵이나 찐 어묵은 좀 적고 아직까지는 튀긴 어묵이 좀 주종을 이루는 그런 형태죠. 엄격하게 말하면 어묵은 어묵 원료로 만든 그 자체가 어묵이고 오뎅은 사실은 음식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어묵을 넣고 물을 넣고 파라든가 된장을 넣어가지고 한번 끓인 상태를 오뎅이라 하고 어묵은 어묵살로 만든 제품 그 자체를 어묵이라 하니까 그게 완전히 다른 거지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옛날부터 쓰다 보니까 막 혼용을 해가 쓰고 있는데 이 어묵을 가지고 만든 요리 이름이 오뎅도 있고 어떤 구운 어묵, 찐 어묵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간다. 이제 그 뒤에 이제 한국에서 좀 국어 순환 운동이라든가 국산 교육이나 이렇게 되어 좀 알려지게 된 거죠. 전에는 이제 그런 유래가 되어 온 그냥 오뎅이라 쓰다가 혼합에 쓰다가 어묵을 정확하게 구분해 쓰게 된 그런 내용이죠. 아무래도 부산이 이제 항구 도시고 이제 전국 최대의 어시장인 이제 부산 공동어시장의 영향이 있었다고 봅니다. 공동어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수산물이 풍부하고 또 신선한 생선 자료가 많이 있다 보니까 생선을 이용한 어묵 산업이 시작되었고 부산에서 많이 발달했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부산 어묵이 이제 신선한 재료 생선살을 과거에는 막 50대로도 60%였고 지금은 거의 한 70% 이상 생선살을 많이 넣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 이 맛이 좋고 또 품질이 뛰어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부산 어묵 브랜드가 알려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당시 계셨던 어르신들 80세 이상 어르신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 부산에는 이제 일본인들이 어묵을 상당히 많이 만들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해방이 되면서 일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공장을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만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식으로 주로 이제 튀긴 어묵이라든가 흰살 생선 어묵을 주로 만들어 가지고 발달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가 또 하나의 제2의 전성기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생선이 이제 자갈치 시장 같은 데 시장에 많이 나오고 할 때 사람들이 많으니까 부산에서 유일하게 돈이 되고 먹을 수 있는 것은 생선으로 만든 음식이기 때문에 인구는 많고 먹을 것은 적고 할 때 어묵이 더 한 단계 더 둬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초창기에는 지금과 같이 이제 좀 좋은 생선을 쓰지 않고 시장에서 나오는 팔다 남은 생선도 막 쓰고 그 통째로 갈아가지고 뼈채로 지금은 뼈하고 꼬리하고 내장을 다 덜어내고 생선 살만 이용하지만 그 당시에는 좀 팔다 남은 이런 것도 그대로 했기 때문에 좀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뼈 이게 완전히 안 갈아지면은 조금 이물질도 있고 또 색택이 뭐 내장 같은 게 들어가고 이러니까 색택도 좀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뼈라든가 내장 머리를 다 제거하고 순수한 생선 단백질을 이용해서 지금 만들기 때문에 제품이 이제 깨끗하고 또 지금은 어묵기업 자체가 이제 해썹 인증을 받아가기 때문에 어묵을 원재료부터 생산 유통까지 전부 이제 위생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먹거리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 아무래도 부산은 이제 시장이라든가 재료 구하기도 좋고 고급하고 좋은 품질을 하기 때문에 부산 어묵이라는 이 브랜드가 이미 전국적으로 아마 이 식품 중에 부산이라는 이 브랜드가 붙어가지고 그는 뭐 어묵이 유일한 부산의 대표 식품이 아닌가. 부산하면 부산 어묵 이러기 때문에 관광객들이라든가 애주 방문객들이 오면 부산 오면은 어묵을 사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묵을 만드는 어떤 기업인들도 상당한 어떤 자존감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생선살 함량도 한 70%까지 계속 좀 올리고 조금 더 어묵도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좋게 만들어 가지고 가격도 올리고 또 소비자나 관광객이 많이 찾다 보니까 품질이 자연적으로 좀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선순환 구조가 부산 지역에서 일어나니까 부산 어묵의 브랜드가 엄청난 고급화되어 있는 거죠. 예. 아직까지는 개별 기업이 단독으로 개설해가지고 수출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뭐 부산 같은 희창물산 어떤 종합 수출업체 이 업체를 통해 가지고 지금 뭐 이 유럽이나 동남아 아프리카 이쪽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체들도 지금 외국의 입맛에 맞는 이제 상품도 좀 개발해 가지고 수출도 이제 확대해 나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 수출 업체를 통해 하는 것을 지금 개별 기업이 이제 수출하려고 지금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요즘 막 아시다시피 코로나하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수출 박람회라든지 이렇게 좀 참여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좀 주춤해가 있는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산 특히 어묵에 대해서는 관광객들이 부산의 어묵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또 관광객들이 상품을 사가다 보니까 업체 간의 경쟁도 있다 보니까 제품을 좀 다양하고 좀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고 또 상당히 고급화 해가지고 가격도 보면은 다른 데보다 연육 함량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가격도 좀 비싸고 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좀 다양하고 특색이 있다. 맛이나 이 품질에서 타 지역하고 좀 차별화가 돼 있다. 부산 어묵이 부산의 대표 상품이고 이제 관광 상품으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데 사실상 어묵의 원료인 연육 대부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연육은 수입하고 있는데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묵 원료를 국산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어묵도 대체 원료 가공 기술을 좀 개발해 나가야 되겠다. 국내 자체적으로 좀 기술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국내 자체 원료도 조달하고 제품도 만들고 이런 원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좀 연구를 해 나가자. 이렇게 지금 장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